정정당당이라.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권력과 탐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배신이 숨어 있었다. 민강유통의 사호간. 온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바로 민경채.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녀는 아버지 민두식 회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아버지, 이래도 제가 자격이 없어요? 이런데도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하시겠어요? 민강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제대로 보시라고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경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버티며 쌓아온 자부심 그리고 민강유통의 차기 회장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야심의 발현이었다. 두식은 팔짱을 낀 채 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호방한 그의 눈빛 속엔 여전히 불꽃이 일렁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경채의 당당함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또 다른 인물이 속으로 치를 떨고 있었다. 바로 백설이. 그녀의 딸 미소를 짓밟았던 그 집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권력과 언론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민씨 일가. 설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삼켰다. 저 가증스러운 태도. 내 딸을 짓밟아 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말겠어. 그러나 현실은 경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문태경이 이마를 찌푸렸다. 그의 촉은 예리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숨어있다는 직감. 아무래도 개운치가 않아서요. 태경은 낮은 목소리로 설이에게 말했다.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설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태경씨 무슨 말이에요? 설마. 네.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걸 뒤집을 열쇠일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각. 민강유통 사옥의 옥상. 저녁 햇빛이 뉘엿뉘엿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김선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통화 중이었다. 그걸 빼앗기면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 실려 있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인기척. 그는 급히 목소리를 낮추었다. 문태경이랑 그 여자가 찾았답니다. 그 순간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쿵쿵 울리며 다가왔다. 민경채였다. 경채의 얼굴은 차갑게 일그러져 있었다. 뭐라고요? 그걸 설이와 태경에게 빼앗기면 어떡해요? 선재는 땀방울을 훔치며 시선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경채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이런 멍청한 상황까지 내가 챙겨야 돼? 선재씨, 내가 뭐라고 했죠? 내 앞에서 실수는 용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되받아쳤다. 경채씨.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완벽한 계획이란 없는 거라고. 경채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내 편이야? 아니면. 그 시각 사옥 안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민수정은 언니의 눈부신 기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난 힘있는 사람 편이야. 지금은 언니가 힘이 있잖아. 경채는 비웃음을 지으며 쏘아붙였다. 그래서 내 편이다. 수정은 곤란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응. 언니 편. 당분간은. 그 순간 긴장된 공기가 흐르며 모두가 속으로 속셈을 굴리고 있었다. 설이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다. 태경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뭔가 있습니다. 경채가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 민강유통 사옥의 어둡고 긴 복도. 설이와 태경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설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태경씨, 혹시 무슨 단서를 잡으신 건가요? 태경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상합니다. 모든 상황이 경채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설이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혹시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건 아닐까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경채와 선재, 그리고 민강유통 전체를 뒤흔들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그 순간 옥상 난간 너머 선재가 다시 전화를 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절대 그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 끝에 화면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어떤 문서를 비춘다. 그것은 곧 모든 걸 뒤집을 민두식의 유언장 혹은 그보다 더한 비밀일지도 몰랐다. 민강유통 사옥의 회의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차가운 빛을 뿜어낸다. 그 아래 민두식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경채는 고개를 빳빳이 들며 아버지를 응시했다. 아버지, 이제 결단 내리셔야죠. 누가 이 회사를 이끌 적임자인지 명백하잖아요? 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너의 자신감. 어디서 비롯된 거냐? 경채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민강을 업계 1위 자리에 올려주신 건 아버지지만 앞으로 그 자리를 지킬 건 저예요. 아버지, 이제 제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수정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저는 언니 편이에요. 힘 있는 사람 곁에 붙어야 산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언니가 힘이 있어요. 경채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내 편이다. 너 같은 건 내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이 집안엔 없다는 거야. 뒤편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던 서리는 속으로 피를 토할 듯 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내 딸의 억울함 위에 세운 자리, 그걸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다니.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때 태경이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서리의 귓가에 속삭였다. 설혜 씨, 뭔가 있네요.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당당할 이유 뒷배가 있습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선재? 맞습니다. 선재가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장면은 전환된다. 민강유통 사옥 옥상,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선재는 전화를 붙잡은 채 여전히 누군가와 격앙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걸 빼앗기면 모든 게 끝장이야. 서리와 태경 그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반드시 막아야 해. 알겠어? 전화기 너머로 흐릿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증거는 완벽히 처리됐습니까? 선재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완벽할 리가 없지. 하지만 아직 우리 손에 있어. 문제는 그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경채였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문태경이랑 그 여자가 찾았다면서요? 선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 경채는 눈을 치켜뜨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걸 서리와 태경에게 빼앗기면 어떡해요? 선재 씨, 내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실수는 곧 파멸이라고. 선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경채 씨.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경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위험. 내가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 선재 씨가 다 알잖아요. 위험이 두렵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사옥 지하주차장. 서리와 태경은 조용히 CCTV 화면을 살펴보고 있었다. 태경이 말했다. 보이십니까? 선재가 옥상에서 통화 중입니다. 상대는 누군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리는 모니터 속 경채가 등장하는 걸 보며 이를 악물었다. 역시 둘이 손을 잡았군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서리는 눈빛을 빛내며 속삭였다. 민두식의 유언장.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 경채의 당당함도 선재의 불안도 모두 설명이 되죠. 회의실로 돌아가자 민두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들을 둘러보았다. 너희들, 이 회사가 장난인 줄 아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경채,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증명해봐라. 그러나 명심해라. 민강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경채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증명할 겁니다. 이 자리 제가 차지해야 할 이유를. 태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옥상 난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를 비춘다. 그 안에 담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민두식의 유언장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일까? 사옥의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서리와 태경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서리가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 씨, 우리가 찾으려는 게 정말 유언장이 맞을까요? 태경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두식 회장 같은 인물이 후계 구도를 그냥 말로만 결정했을 리 없습니다. 분명 서리로 남겼을 겁니다. 그게 지금의 균형을 뒤집을 유일한 카드죠.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빛을 불태웠다.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야 해요. 내 딸의 억울함을 벗겨줄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은 시각, 민강유통 옥상. 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치고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경채는 팔짱을 끼고 선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선재 씨, 실수를 또 하면 이번엔 내가 용서 안 할 거예요. 선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용서 안 하면요? 저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 끝까지 갑니다. 경채는 코웃음을 쳤다. 끝까지? 문태경,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선재 씨가 잘 알잖아요. 그 남자는 끈질겨요.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선재의 눈빛에 분노가 번졌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경채 씨, 혹시라도 우리 둘의 일이 들통나면요. 당신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경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상대를 팔아넘길지 그 싸움이 되겠네요. 순간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편 회의실. 민두식은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정은 눈치를 살피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언니가 사장이 되면 저는 그 아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경채가 날카롭게 끊었다. 그만해, 수정. 내 충성 따위 필요 없어. 지금은 오로지 아버지만 설득하면 끝이야. 민두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권력을 쥔 자는 언제나 고립되는 법이지.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서늘해졌다. 지하 보관실. 서리와 태경은 오래된 캐비닛을 뒤지며 문서를 찾고 있었다. 여기 어때요? 서리가 묵직한 서류철을 꺼내 펼쳤지만 안에는 낡은 계약서만 가득했다.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유언장은 훨씬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겁니다. 누구도 쉽게 찾지 못하도록. 그때 서리가 손가락으로 책장 뒤편을 가리켰다. 태경 씨, 적어보세요. 벽이 이상해요. 태경은 재빨리 다가가 손바닥으로 벽을 두드렸다. 텅텅. 다른 곳과는 다른 울림. 맞습니다. 이 뒤에 뭔가 있습니다. 태경은 힘껏 밀어내더니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어둠 속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 안에. 태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CCTV 화면을 지켜보던 공 실장의 눈이 번쩍였다. 회장님, 태경과 서리가 금고에 접근했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음을 흘렸다. 재밌군. 저 아이들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네. 옥상. 경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금고. 선재가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경채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서리와 태경 금고에 손을 댔대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불안과 분노로 뒤엉켰다. 서리는 금고 앞에서 손을 떨며 속삭였다. 태경 씨, 열어봐요.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예요. 태경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그가 다이얼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금고 위에 설치된 경보등이 번쩍이며 울렸다. 삐삐삐. 서리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이게 뭐죠? 태경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각 회의실. 경보음이 울리자 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보셨죠? 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흔들고 있다고요.
민두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때가 온 건가.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지하 보관실.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며 벽을 따라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서리는 경보음을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씨, 이거 함정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여기로 유인한 거예요. 태경은 이를 악물고 금고의 다이얼을 잡았다. 그래도 열어야 합니다. 지금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조금 열렸다. 서리는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이 안에 진실이 있기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 겉표지엔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민두식 유언장. 서리와 태경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찾았다. 태경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보관실 문이 쾅 닫히며 자물쇠가 걸렸다. 경보음은 더 크게 요동쳤다. 서리는 놀라 두드리며 외쳤다. 누구야? 이 문 열어. 우리 여기 가뒀잖아. 옥상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경채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됐어. 저 사람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선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채씨, 이러다 일이 더 커지면 어쩌려고요? 경채는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든 저 사람들이 이 유언장을 손에 넣는 건 절대 용납 못해. 필요하다면 영원히 그 자리에 가둬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 선재의 얼굴에 섬뜩한 기운이 스쳤다. 당신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한편 보관실 안. 태경은 두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우리를 여기 가둔 게 누구냐? 그러다 이내 숨을 고르고 서리를 향해 말했다. 설혜씨, 침착하세요. 중요한 건 문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자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카메라는 서류 위를 훑는다. 민강유통의 후계자는 혈연이 아님을 밝힌다. 서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혈연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경은 눈빛이 번쩍이며 속삭였다. 설혜씨, 이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출생의 비밀 극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보관실 위쪽의 스피커에서 경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찾았구나. 그래,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무력화된 문서야. 서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민경채, 내가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짓밟고도 뻔뻔하게 웃을 수 있니? 경채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딸, 내 딸.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야, 서리씨. 내 딸이 억울하다. 그건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보관실 뒤쪽에서 작은 철문이 삐걱 열렸다. 태경이 놀라며 외쳤다. 비상통로다. 이쪽으로. 두 사람은 서둘러 빠져나갔다. 손에는 여전히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옥상으로 이어진 계단. 경채와 선재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몸을 돌렸다. 손에 유언장을 든 서리와 태경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순간 사방의 공기가 팽팽히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태경은 낮게 그러나 힘있게 말했다. 경채씨, 선재씨, 이제 그만하시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채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그 문서 내놔. 그건 내가 가질 자격이 없어. 서리는 강하게 맞받았다. 아니, 경채. 자격이 없는 건 너야. 내 딸의 억울함을 발판 삼아 내가 얻은 자격, 그건 처음부터 쓰레기야. 선재가 중간에 끼어들며 외쳤다. 그만해. 이러다 모두 끝장나. 경채는 선재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선재는 말없이 경채와 태경 사이를 오갔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갈등,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배신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울려 퍼진다. 민강은 진실을 견디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화면은 서류 위에 쓰인 문장을 클로즈업한다. 민강 유통의 후계자는 혈연이 아니다. 드디어 드러난 민두식의 진짜 유언.
혈연을 부정하는 단 한 줄의 문장은 모든 권력 구도를 송두리째 뒤집을 파국의 열쇠가 된다. 서리와 태경, 진실을 손에 넣었지만 그 끝에는 더 거대한 배신과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80회, 이제 판이 뒤집힌다.